안녕하세요. 글 쓰는 이정호입니다. 새벽녘 창가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끝이 문득 멈춘다. 화면 너머에서 답을 기다리는 인공지능이 있고 그 대답을 기다리는 내가 있다. 이 순간 나는 생각한다. 질문을 던지는 것도 나, 답을 받아들이는 것도 나, 그리고 그 의미를 곱씹는 건 역시 나라는 사실을. 이 글은 그런 새벽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어제의 놀라움이 오늘의 일상이 되고 오늘의 혁신이 내일이면 낡은 기술로 밀려난다. 그 속도 앞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는다.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분간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나는 묻고 싶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업데이트되고 교체되는 시대에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서. 이정호.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다움. 어느 날 인공지능에게 인공지능의 미래를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 아마도 수많은 데이터와 통계, 가능성의 분포를 바탕으로 한 꽤 그럴듯한 전망이 제시될 것이다. 정교하고 논리적이며 어쩌면 설득력 있는 답변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대답이 아무리 완벽해 보인다 해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인공지능조차 자신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미래란 언제나 계산의 바깥에 남아있다. 확률로 환원되지 않는 우연이 끼어들고 예측 불가능한 인간의 선택이 개입한다. 인간이든 기계든 그 누구도 완전히 소유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미래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자주 묻는다. 기술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데 인간은 무엇으로 남아야 하는가?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심지어 감정을 흉내내는 시대에 인간다움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나는 오히려 가장 오래된 것들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 역사가 있다. 철학이 있다. 수학, 생물학, 물리학이 있다. 이 학문들은 유행하지 않는다. 최신 트렌드를 쫓지도 바이럴을 노리지도 않는다. 업데이트도 느리다. 그러나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늘 곁에 머물러 왔다. 역사는 우리에게 속도의 환상을 경계하게 한다. 지금 우리가 처음 겪는 일처럼 보이는 대부분의 사건은 이미 다른 시대에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준다. 산업혁명 때도 사람들은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 두려워했다. 인쇄술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책이 인간의 기억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역사는 말한다. 두려움은 늘 있었지만 인간은 결국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남았다고. 철학은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남긴다. 무엇이 옳은지보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묻는다. 소크라테스는 24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 있다고. 인공지능이 모든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시대에 철학은 여전히 묻는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수학은 감정이 개입될 수 없는 냉정한 세계처럼 보인다. 1 더하기 1은 언제나 2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인간이 질서를 갈망해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혼돈 속에서 패턴을 찾으려는 시도,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하려는 집념, 무한을 이해하려는 용기. 수학은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그 자체다. 생물학은 생명이 얼마나 연약하면서도 집요한지 보여준다. 단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된 생명이 수십억 년을 견뎌왔다는 사실, 멸종의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의지,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 물리학은 우주가 얼마나 거대하면서도 냉정한 규칙 위에 서 있는지를 드러낸다. 중력은 예외를 두지 않고 시간은 모든 것에 공평하게 흐른다. 그러나 바로 그 규칙 안에서 인간은 의미를 만들어내는 존재로 살아왔다.
이 학문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기술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이해를 확장해왔다는 점이다. 빠르게 소비되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고 효율을 위해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에 최적화되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천천히, 때로는 고통스럽게 쌓아올린 사유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인간의 고유성이 드러난다. 인간은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이해하려 하고 공감하려 하며 때로는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슬픔 앞에서 계산을 멈추고 사랑 앞에서 논리를 내려놓는다. 같은 말을 들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상처받고 다르게 위로받는다. 같은 영화를 봐도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웃는다. 같은 노래를 들어도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슬픔이 된다. 이 미묘한 차이는 오류가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다움의 증거다. 인공지능은 감정을 흉내낼 수 있다. 슬픈 문장을 쓸 수 있고 공감하는 듯한 대답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감정 때문에 흔들리는 삶을 살아내지는 못한다. 밤새 잠 못 이루는 후회를 알지 못한다. 용기를 내야 할 순간에 찾아오는 망설임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선택하는 용기가 무엇인지 말로 다 설명되지 않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어떤 무게인지 알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은 데이터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것은 살아본 자만이 아는 감각이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아는 무릎의 통증처럼, 사랑해본 사람만이 아는 가슴의 떨림처럼.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일수록 인간은 더 인간다워져야 한다. 더 잘 느끼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천천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이 빠른 시대에 천천히 걷는 용기가 필요하다. 모든 것이 효율을 말하는 시대에 비효율적인 사랑과 우정을 지켜내야 한다. 기술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영역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을 위임하되 책임까지 넘기지는 말아야 한다. 효율을 받아들이되 삶의 의미까지 자동화해서는 안 된다. 빠른 답을 얻되 깊은 질문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인공지능은 분명 우리 삶을 크게 바꿀 것이다. 이미 바꾸고 있다. 일하는 방식도, 배우는 방식도, 소통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를 대체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그 가치를 더욱 또렷하게 드러내는 거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보다 무엇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가를 묻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는 것들은 늘 조용하다. 속도를 자랑하지도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도 않는다. SNS에 올라오지 않고 트렌드가 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인간이 인간으로 남기 위해 반드시 붙들어야 할 기준이 되어준다. 기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묻는 것만큼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 이 인공지능의 시대에 나는 어떤 인간으로 남고 싶은가?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세상은 변했을 것이다. 어딘가에서 새로운 기술이 발표되었고 누군가는 그것에 열광하고 누군가는 우려를 표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안다. 내일 아침에도 해는 뜰 것이고 사람들은 여전히 사랑하고 미워하고 웃고 울 것이라는 걸.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이별을 아파하고 재회를 기뻐할 것이라는 걸. 변하지 않는 것들은 거창하지 않다. 그것은 아침 햇살의 온기일 수도 있고 오래된 친구와의 침묵일 수도 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의 떨림일 수도 있고 힘든 하루 끝에 맞이하는 집의 평온함일 수도 있다.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남는 이유는 그것이 줄 수 없는 것들 때문이다. 나는 그 이유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당신은 어떤가요? 이 빠른 시대에 당신은 무엇을 천천히 지켜가고 싶으신가요? 지금까지 변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쓰는 이정호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